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죠.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모두 18개입니다. 18개니 거의 절반 가까운 이 장관 후보자가 어제 발표가 됐고, 그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나머지 이 부처 장관들을 발표를 하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겨가는 대통령실 이 참모들 참모 진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들은 거의 다 경제부처 장관들인데, 최근에 제가 그 책을 하나 탈고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목이 대통령의 사람 쓰기입니다. 이 역대 대통령의 용인술 같은 것을 좀 비교를 했고, 또 이 눈공행상 과정에서 정권 실세들이 벌이는 이 어떤 그 자리 다툼, 이 이너스쿨의 헤게모니 쟁탈전, 그것이 주로 인사와 다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비사를 좀 소개하는 그런 책을 하나 다음 주쯤에 나올 예정인데, 제가 책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인술, 이 사람 쓰기, 이것이 이 과거 대통령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를 한번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오늘 아침 조간기사, 인사 관련 기사는 이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처럼 경제신문 쪽에서는 어제 발표된 사람들이 주로 경제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매일경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물가 자볼 추경호, 집값 자볼 원희룡. 자, 추경호는 경제부총리로 발탁이 됐죠. 추경호 국회의원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래서 집값 잡을 원희룡, 물가 잡을 추경호.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 경제정책이죠. 윤석열 정부가 첫 내각 8개 부처 인선을 했는데 안배보다 능력을 우선한다. 그리고 행정과 입법 거친 경제부총리, 이 추경호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제부총리가 행정과 입법을 거친 사람이고, 제주지사 출신 국토장관을 지명을 했고, 또 반도체 전문가를 과학기술부 장관, 의사 출신을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발탁을 했습니다. 18개 부처 중에 절반인데, 한국경제도 윤석열 정부 첫 경제팀 시장주의자를 전면 배치했다. 시장주의자를 전면 배치를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팀과는 확연히 다르죠. 가령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추진했던 이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이것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 어제 인사에 대한 평가는 이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이 좀 결이 다릅니다. 일단 중앙일보 보시면은 안배는 없다. 상당히 이번 윤석열 용인술 중에 하나의 특징인데,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 이것보다는 실력을 우선을 한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앙일보 일면 톡 기사인데, 안배는 없다. 뭐 호남이 얼마, 뭐 영남이 얼마,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전문가로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아직 10개 부처가 남았지만은 지금 어제 발표된 8개 부처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부터 어제 그 인선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지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이것을 강조를 해왔죠. 그래서 실제로 정책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후보자들이 인선 명단에 올랐다. 뭐 추경호도 그렇고, 산업부 장관 이창양, 뭐 과학기술부 장관 이종호, 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장동 1타 강사 그걸로 대선 때 한번 그 이름을 떨쳤죠. 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8명 중 7명은 60년대생이고 영남 출신이 무려 5명이다.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이 말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 전에는 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우면 오히려 인사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정실 인사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쓴 정권도 있지만은 자, 그런데 윤석열은 나하고 친하다고 그 소문이 났어도 실력이 있으면 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윤석열 당선인과 연배가 비슷한 60년대생이 8명 중에 7명, 영남 출신이 5명 이렇게 됐습니다. 영남 출신 5명 중에서 대구 경북이 4명, 또 부산 경남이 1명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일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 후보자를 발탁을 했을 때 저 영남 쪽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그런 그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특히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이 지지를 얻어서 75%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전부 호남 출신 그 다음에 이 인수위에도 그렇게 이 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선 캠프에서부터 어제 발표된 것은 8명 중에 TK가 4명입니다.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영남 다 합하면 5명이니까 자, 이것을 지역 안배를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역 안배를 생각했으면 오히려 호남도 들어가고 충청도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이 기조. 그리고 지역 안배는 성별 안배는 없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하니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될 10명에 대해서도 더 나중에 다 같이 그 종합을 해서 정리는 따로 해야 되겠죠. 윤석열 그 인선 기준으로 실력과 전문성을 꼽았다. 일 잘하는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임자를 잘 발탁했다는 얘기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을 부른 장제원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에 그대로 한 것도 본인의 윤석열 핵심 측근에서 이준석이 네이밍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장제원 뭐 그렇더라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그대로 발탁을 했죠. 라고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 이 윤한홍 의원도 윤핵관으로 불렸죠. 그리고 여기 동아일보에서는 이야기 아직 나오지 않지만은 권성동 의원, 물론 원내대표 경선이지만은 권성동 의원도 이 당에서 윤심을 대변하는 윤석열의 요정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권성동도 윤핵관 이런 논란 속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주기 식의 깜짝 인사도 없었다. 자, 그리고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의 대표적인 인물로 부상한 인물이 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경북대 병원장을 지낸 인물이고 코로나 사태 초기에 뭐 신속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자, 그런 평가를 앞세우다 보니 이 정 후보자가 며칠 전에 영남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40년 직이다. 윤석열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영남일보에 보도가 되고 그 영남일보 기사가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40년 직위, 40년 친구를 이 장관으로 발탁을 했다. 자, 여기 동아일보 제목도 위암수술 건의자인데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직위.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무원 봉급을 받아가면서도 주변에 아낌없이 베풀고 공사고분에 철저했던 친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호영 그 후보자는 대구 출신이고 경북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40년 직위가 되느냐 뭐 그런 문의가 어제 저한테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다녔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다녔는데 자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이 정호영 그 후보자의 고등학교
초등학교든지 뭐 중학교든지 그 어릴 때 친구가 서울법대를 갔고 그래서 이 서울법대에서 있던 그 윤석열과 같이 그 친구가 친하니 다시 그 대구에 있는 이 정호영 후보자와도 같이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40년 직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말이 나왔어도 친하더라도 똑똑하면 쓴다.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좀 부정적이죠. 한겨레는 일면톱에서 이렇게 어제 인사를 평가합니다. 영남 5060 남성 위주 인선 다양성이 안 보인다. 자, 다른 언론은 보수 성향 또 중도 성향 언론은 어떤 실력주의 전문성에 높은 방점을 뒀는데 한겨레 신문은 다양성이 안 보인다. 왜 영남 쪽에만 다 몰려있느냐. 자, 이 기사인데 영남 출신이 5명, 호남은 없다. 여성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1명뿐이다. 참신함이 인연이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성향이 반영돼서 인연, 이 사람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그래서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다양성이 떨어진다. 후보자 대부분이 50대, 60대 남성이다. 또 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당선자 특보를 또 2명은 맡고 있고 대부분 대선 캠프 시절부터 함께 일해왔던 인사들이다. 과감한 발탁 인사를 통한 새로움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한겨레가 비판을 했는데 지난번 4월 4일에 한덕수 호남 출신, 전주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죠. 자, 지금 여기서는 호남이 안 보인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호남 출신이 지명되는 바람에 또 영남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겨레가 어떻게 이것을 보도를 했을까? 그때도 호남 출신이었어도 시비를 겁니다. 한겨레 그때 4월 4일자, 4월 3일에 이 인선이 났습니다. 4월 4일자인데 올드보이 한덕수 청문회 돌파 카드로 올드보이를 선택했다. 일명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덕수, 호남 출신 한덕수를 발탁을 했을 때 DJ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를 발탁을 했을 때도 뭐 한겨레는 비판적으로 이 인사를 평가를 했죠. 자, 이제 남은 인사는 부처 10개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인사입니다. 국민일보 보시면은 남은 10개 부처는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대통령실은 그 뒤에 공개할 방침이다. 인사가 다 마무리되려면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가야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 초반에 보여진 인사 스타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좀 생소한 용인술이다. 생소한 용인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용인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은 첫 번째는 유리알 인사다. 두 번째는 뚝심 인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 인사다. 차별 인사. 이거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사 스타일인데 유리알 인사. 이번에 보면은 깜짝 인사가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건 없었죠. 한덕수 총리 정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하마평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8명도 거의 다 대부분은 언론에 며칠 전부터 계속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죠. 그러니 깜짝 인사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밀주의 인사와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사 특징 중에 하나가 비밀주의인데 깜짝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미리 만약에 언론의 하마평에 어떤 사람을
내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언론에 알려서 언론에 미리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은 그 인사 자체를 취소해버린 사례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내무부 장관 모 씨가 그렇게 후보가 됐다가 내무부 장관으로 YS가 발탁을 했는데 그것이 미리 언론에 알려지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깜짝 인사를 많이 했던 YS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유리알 인사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 다양한 인물을 흘려서 하마평을 들어보고 여론을 떠봐서 그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을 발탁하는, 자, 이런 인사 스타일인데, 이것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인사 방식입니다. DJ 정부 때도 인사 처리되면은 내각 개편 같은 것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의 하마평이 청와대에서부터 청와대 핵심 라인에서 언론에 흘리죠. 흘리면은 언론을 통해서 막 검증이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게 DJ식 인사였는데,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도 깜짝 인사는 하지 않는 유리알 투명한 인사,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뚝심 인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쓴다. 실력이 있으면 쓴다. 그리고 한 번 믿은 사람은 계속 쓴다. 가령 장제원, 아들 논란도 막 있고 하는데 장제원 그대로 쓰는 것이나, 지금 조금 전에 한겨레에서 비판을 했지만 인수위 출신들, 캠프 출신들, 이렇게 같이 일했던, 그 짧은 기간에 정치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쓰는 그 스타일. 그러니까 뚝심이죠. 막 여기저기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한 번 믿은 사람은 계속 쓴다. 선거 캠프나 인수위 사람들을 내각에 발탁을 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의인불용, 용인불의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의인, 어심나는 사람은 불용, 쓰지 않고, 용인, 쓴 사람은 불의,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었는데 이것과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용인불의, 한번 쓴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 화가 생긴 것이죠. 윤석열 인사 스타일의 세 번째는 차별 인사, 좋은 의미의 차별 인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실력주의입니다. 실력주의를 하다 보니까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력주의를 하다 보니 어쨌든 이 지역별, 성별 이렇게 안배를 하지 않으니까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1차 인사에서는 영남이 대부분이고 5060이 대부분이고 남성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이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될 인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별 안배를 안 하고 성별 안배를 안 하고 실력만 가지고 전문성만 가지고 발탁하다 보면은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나중에 통계를 해보면은 역전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실력주의 인사는 기업가 출신이었죠. 현대 출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실용주의 인사. 지금 실력주의 인사를 윤석열 당선인이 쓰다 보니 과거 검찰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이것은 특수통의 실력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뭉쳤던 거죠. 자, 그것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좀 이어지는 그 상황이고, 친한 사람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후보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새로 발간하는 책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문재인 정권 인사 그러면은 캠코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 갈라치기 인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호남이 많이 등용이 되고 영남이 상대적으로, 영남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경남 출신이니까 대구 경북이 많이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한국 사회 주류 교체를 위한 인사였다.
근데 이건 시즌2다. 시즌1은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시도가 됐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 중요한 인사수석 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 주류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자, 그 시즌2가 문재인의 인사였죠.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용 인사. 적폐청산. 이런 미명하에 사회 곳곳에 진보 성향 사람들을 막 꽂아 넣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기에 나왔던, 문재인 정권 초기에 나왔던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단체장들을 전부 다 물러나게 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속속 거기에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 환경부로부터 시작됐는데 뭐 산업부, 중소기업부 전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블랙리스트였고, 이번 말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알박기 인사. 각 공공기관의 임기제, 3년 임기제를 문재인 주변 사람들을 막 꽂아 내려보내는 이 알박기 인사.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주류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죠. 심지어 검찰, 법원까지 주류 교체용 인사를 단행을 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후유증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윤석열 사단을 막 자천을 시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그런 결과가 나왔죠. 지금은 또 문재인 정권 완전히 말기인데, 뭐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라. 수사권은 뭐 새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청이나 이런 데 넘겨주겠다. 지금 6개 중대범죄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뺏겠다.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입법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밀어붙일 태세인데, 정권 말기가 되니, 자, 그리고 그 목적은 지금 결국은 검찰 수사권 다 뺏는다는 것은 이 문재인 5년 그 권력형 비리 의혹, 또 이재명, 대장동, 성남 FC 의혹, 법인카드 이런 것을 다 수사를 막아보기 위한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물러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검찰이 완전히 기소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검찰청을. 그래서 정권 말기인데 검찰이 말을 듣겠습니까? 검찰이 일제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지금 검찰총장도 그렇고 김호수 총장도 그렇고 문재인 쪽 검찰이었는데 지금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죠. 임기 말에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는다고 하니까는. 한국일보는 그래서 여당과 검찰의 충돌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집단 반발에 화가 난 민주당. 그래서 검수완박 패드를 밟지만 오늘 전국 지검장들, 검사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상당히 이 반발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여당과 검찰이 충돌을 하는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동아일보는 이 단독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대법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 전행을 했다.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는 양승태 파동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국 법관회의가 김명수를 겨냥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인사 기준 어겨서 자기 사람들만 막 심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중용을 하고 원칙도 다 무너뜨렸다. 인권법 연구회 이런 그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 그 출신들. 특권 법원장은 임기를 연장을 하고 또 서울로 발령내고 이런 관례를 깬 인사들이 많았다. 해명하라. 이렇게 대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김명수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은 2년 한다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고 또 인사 관례를 깨고 지방지원장 등의 근무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는 이런 일이 반복됐다. 그래서 해명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그 기사는 영날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내일 윤석열, 박근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달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회동을 합니다. 회동을 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제가 어제 좀 짚어드렸는데, 자, 유영아 변호사,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아 변호사와 관련된 말이 나올지 이것이 관심인데, 영날과 사이드톡 보시면은 유영아 변호사, 대구에 전혀 연고가 없었던, 초등학교만 잠깐 다녔던 유영아 변호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를 호소를 했죠. 그러니 바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협회 조사인데 박심 등이 업은 유영아 21.7% 받아서 홍준표 31.9%의 10%포인트 차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상황에서 내일 또 윤석열, 박근혜 만나서 유영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뭐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이것은 지금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유영아에게도 또 대구 시민에게도 결코 이렇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소환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 말씀 다시 드리면서 조간딱불 마치겠습니다.